이 짓 하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뭘 할 거냐? 저번에는 울트라를 했으니까 이번엔 일반. 자,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탭 S11 일반 모델 및 정품 액세서리까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또 정말 간단하게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2주 전에 갤럭시 탭 S11의 울트라 모델도 리뷰를 했었어요. 영상 길이를 보면은 20분짜리인데 진짜 뒤집어 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 영상은 기존 갤럭시 탭 시리즈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으로 성능은 어떤지, 그런 사항 등을 정말 자세하게 비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그 영상에서 정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특징들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일반 모델도 삼성에서 대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원래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트리플 폴드, 그러니까 G 폴드 살 돈을 지금 모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11인치가 부활을 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번 갤럭시 탭 S11 시리즈는 칩셋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성능이 좋아졌고, 또 LTE도 사용할 수 있는 아몰레드 패널의 태블릿이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태블릿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나 버스에서 핫스팟을 연결할 필요 없이 심카드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딸까? OTT 딸까?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휴대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14.6인치의 울트라를 들고 다니기엔 조금 빡세거든요. 근데 11인치가 다시 생겼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 S11 일반 모델의 결론은 11인치의 화면 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우수한 갤럭시 탭이며 디멘시티 9400 플러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고사양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전작 대비 최대 밝기도 증가했기에 시인성도 향상이 됐죠. 그리고 여러 정품 케이스로 태블릿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상자 디자인은 새롭게 바뀌었고, 이게 S11 울트라와 비교해보면은 동일하죠. 그리고 상자를 열어주면은 포장된 태블릿이 나오고, 이걸 벗겨주면은 삼성의 갤럭시 탭 S11 태블릿이 나옵니다. 이게 화면 크기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울트라 언박싱 할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S펜이 나오고, 또 이걸 보면은 뒷면에 유심핀 트레이와 안에 C2C 케이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일반 모델은 11인치의 화면 크기를 보유했고, 이거는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리고 울트라는 14.6인치의 대화면을 보유했고, 이것도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게 참고로 둘 다 실버 색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나죠. 이게 현재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G 폴드 7, 만약에 펼친다고 하면은 이 정도 화면 크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단 울트라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화면 크기는 호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기 전에 꼭 삼성 스토어 등에 가셔서 실제로 직접 보고 구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 귀찮아 라고 그냥 샀다가 몇 달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S10 울트라와 S11 울트라의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어요. 측면 버튼 위치가 스마트폰과 동일한 배열로 바뀌어서 일명 정상화가 됐고, 스피커도 일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크기도 변경이 됐고, 또 S펜 마그네틱 홀더도 삭제가 됐고요. 한번 쫙 보니까 실용적이고 또 소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딴 건 몰라도 전원 버튼이랑 볼륨 버튼 위치 바꾼 거는 굿입니다. 굿. 당연히 S11 일반 모델도 스마트폰과 동일한 배열로 버튼이 정상화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 모델과 울트라의 후면 디자인을 비교해보면은 카메라의 개수가 다르죠. 둘 다 13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를 보였지만 울트라만 8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태블릿 카메라는 이따의 의의를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11 시리즈의 포고핀은 여기 후면에 있는데, 원래 기존의 갤럭시 탭들은 측면에 포고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고핀이 측면에서 후면으로 이동했죠. 이 부분은 당연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그럴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포고핀의 위치를 후면으로 바꾸면은 두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갤럭시 탭 S11 일반 모델의 두께랑 무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스크립트를 짜면서 이거를 S10 FE랑 비교해야 될지 아니면은 S9과 비교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니 그래도 플래그십끼리 비교해야지 해서 S9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S11 일반 모델의 실축 두께는 약 5.45mm이고, 그리고 무게는 464g입니다. 그리고 S9과 비교했을 때 두께는 0.4mm, 그리고 스펙상 무게는 약 30g이 가벼워졌어요. 물론 S9과 비교한다면은 2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휴대성이 좋아진 건 맞죠. 참고로 S11 울트라의 두께는 더 얇습니다. S11 일반과 비교한다면은 약 0.3mm 얇은 수치를 보여주죠. 그리고 울트라의 실축 무게는 약 700g인데 아무래도 화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S11 보다는 약 230g 정도 더 무거운 걸 볼 수 있죠. 이게 참고로 S11 울트라도 S10 울트라에 비해 휴대성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실측으로 계산했을 때 S10 울트라에 비해 0.3mm가 더 얇아졌고, 스펙 기준 무게도 30g 가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갤럭시 탭 S11 시리즈들은 전작 대비 가볍고 슬림하게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전작에 비해 펜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라운드 느낌을 줬다면은 이번 S11 시리즈부터는 정말 펜슬과 유사한 육각형
삼각형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죠. 나아가서 펜 쪽도 변경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필기감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사실 갤럭시 탭 S10 시리즈도 원래 워낙 좋았긴 하지만 필기를 할 때의 부드러움은 S11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S펜은 너프를 먹었습니다.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죠. 일단은 에어 액션 기능이 삭제가 됐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죠. 이 영상에서 오른쪽이 에어 액션 기능이 있는 S10 울트라의 S펜 설정 화면이고 왼쪽은 해당 기능이 삭제가 된 S11 울트라의 S펜 설정 화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 커맨드, 그러니까 S펜으로 사진을 찍는 등 여러 기능을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S펜에 진동 모터도 없기 때문에 S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분들에게는 확실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이렇게 S펜의 활용성을 극대화해주는 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기도 해서 필기 자체만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크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사라진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모나미 S펜이에요. 이게 찾아보니까 출시한 지는 좀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만져보고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귀엽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모나미 제품이거든요. 거의 똑같죠?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이 짓 하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그냥 저희가 볼펜 쓰듯이 똑같이 누르면은 S펜 촉이 나오죠. 그리고 필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 색 말고도 실버 색상도 있고 다른 펜으로는 라미 S펜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예요. 11인치 화면 크기, WQX 주의 해상도를 부여했고 아몰레드 패널, 최대 밝기 1600니트, 주사율은 120Hz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아진 거는 밝기가 크게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HDR 밝기 기준 약 670니트로 큰 폭으로 향상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거나 발열이 심해진 것도 아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전세대의 갤럭시 탭과 비교했을 때 만족스러운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 밝기라는 게 HDR 영상을 시청할 때 피크 밝기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 시에는 느끼긴 어렵지만 그래도 전작과 비교한다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아몰레드 패널이라 색감도 좋은데 거기에 밝기까지 높으니까 유튜브를 보든 OTT 영상을 시청하든 시인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S11 울트라는 S10 울트라 대비 최대 670니트가 향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S11의 일반 모델은 S9 대비 850니트가 증가했기 때문에 S9 이전 태블릿에서 넘어오셨다면 상당한 밝기 상승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S10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울트라 시리즈의 밝기가 라인업 중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S11은 일반 모델이건 울트라 모델이건 똑같이 최대 1600니트의 밝기를 보여주죠. 이게 일반과 울트라의 급 차이를 너무 없앤 거 아니냐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일반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환영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은 베젤의 굵기가 차이가 나죠. 한눈에 봐도 울트라가 훨씬 얇습니다. 일반 모델은 약간 굵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저희는 또 수치가 궁금하니까 아날로그 느낌으로 자로 재보겠습니다. 일반 모델은 0.8mm이고 그리고 S11 울트라는 0.5mm예요. 이 0.3mm가 수치로는 굉장히 작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또 이쪽을 보시면은 S11 울트라의 노치도 기존 S10 울트라 대비 약간은 곤란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저는 S10 울트라의 노치 디자인이 훨씬 좋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갤럭시 탭 S11 일반 모델도 AR 코팅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S11 울트라는 전작과 동일하게 AR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하거나 실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침 현상이 크게 억제가 되거든요. 다만 일반 모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화면 비침도 잘 보여서 이런 정품 보호 필름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S12 갤럭시 탭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일반 모델, 울트라 모델 뭐 사지? 이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내용을 안 넣고 네 번째에 넣은 이유는 제가 그래도 몇 가지 차이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겠다 싶어서 한번 여기 넣어봤습니다. 최대한 짧고 굵게 말해볼게요. 공부 전용으로 태블릿을 살 거다. 뭐 사냐?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S11 울트라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트라의 장점은 14.6인치의 대화면 태블릿이라는 거기 때문에 화면 분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오른쪽에 필기를 하기에 정말 좋은 사이즈죠. 그리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 공부 몰입감도 좋습니다. 공부하신다면 물론 11인치의 S11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활용할 수 있는 화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울트라가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영상 머신으로 구입할 겁니다. 뭘 살까요? 당연히 울트라가 더 좋겠지만 이거는 지갑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약 60만원 정도거든요. 전 일단은 S10 FE를 영상 머신으로도 쓰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외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 살까요?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는데 외부에 나가서 미팅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울트라를 추천해드리고, 밖에 나가서 기차나 카페에서 간단히 영상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라면은 일반 모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뭘 살까요? S11 울트라의 가장 높은 옵션 그리고 5G 모델로
모델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2개 사셔도 되고 10개 사셔도 돼요. 다음 5번째는 성능이에요. 칩셋은 디멘시티 9400 플러스, 램은 12기가, 저장 용량은 512기가까지 지원해요. 여기서도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의 차이점이 있는데, 울트라 모델은 저장 용량 1테라가 있고 1테라는 램 16기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최신 칩셋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죠.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진짜 디멘시티 9500이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가 탑재가 되어 있더라면 쉽게 반박하지 못할 최고 태블릿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디멘시티 9400 플러스의 성능 자체는 우수하기 때문에 이거 성능이 부족한데? 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갤럭시 탭 S11 기준으로 싱글코어 2586점, 멀티코어 8844점, 다음으로 GPU 점수는 2981점입니다. 자, 그리고 3D마크 점수는 최저 안정성 이렇게 나오죠.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가 더 높네요. 아마도 조금 더 발열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배터리랑 발열 테스트를 해봤는데 같이 보시죠. 배터리 용량은 이렇게 되어 있고 둘 다 최대 45W의 유선 충전 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에서 100%가 될 때까지 정품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S11은 1시간 49분이 걸리는 반면, 울트라는 배터리 용량이 더 높다 보니까 완충까지 33분 정도가 더 오래 걸리네요. 또 배터리가 0%가 될 때까지 유튜브를 고화질로 시청했습니다. S11은 10시간 46분 동안 시청이 가능했고 S11 울트라는 12시간 55분으로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울트라가 약 2시간 더 긴 영상 시청이 가능했어요. 참고로 영상은 전체 화면에 가까운 16:9 비율의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마비노기 모바일을 가장 높은 옵션에서 30분 동안 실행했고 최고 온도는 44.5도, 배터리는 8%가 소모가 됐어요. 참고로 울트라 같은 경우 최고 온도는 45도에 배터리는 10%가 소모됐죠. 다음 6번째는 스피커예요. 일반과 울트라 모두 쿼드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 AKG 튜닝도 적용됐습니다. 제가 둘 다 들어봤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뭘 할 거냐? 새로운 플래그십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탭 S11 울트라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뭘 할 거냐? 새로운 플래그십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탭 S11 울트라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다음 7번째는 갤럭시 탭 정품 액세서리 리뷰예요. 자,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 엄청 많죠? 3개씩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에서 대여를 해주셨는데 너무 화끈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마트 북커버 케이스고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일반 모델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자석으로 결합해주고 닫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잘 결합이 된 걸 볼 수 있죠. 커버가 이 라인을 따라서 접혀요. 그래서 가로 방식으로도 거치가 가능하고 세로 방식으로도 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블랙 색상도 있고 다음으로 화이트도 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정품이다 보니까 퀄리티 자체는 우수하지만 그래도 화이트는 때가 탈까봐 무섭긴 합니다. 다음으로 울트라 모델도 있고 화이트, 블랙 동일하게 있습니다. 울트라의 이 정품 케이스를 결합하고 거치해서 사용했을 때도 안정감이 충분히 느껴져서 고꾸라진다던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일반 모델 북커버 케이스의 무게는 264g, 다음으로 울트라 모델의 무게는 432g으로 확실히 화면이 크다 보니까 무겁죠. 두 번째는 슬림 키보드 북커버 케이스예요. 이것도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 둘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의 꽃은 울트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14.6인치의 S11 울트라를 노트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케이스죠. 일단 무게가 중요합니다. 울트라 케이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467g이죠. S11 일반 모델보다 2g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을 진짜 엄청 중요시 여기신다면은 약간은 고민이 필요한 무게겠죠.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도 그렇고 키보드 케이스는 진짜 무거워요. 그리고 말 그대로 키보드가 달려있다 보니까 수요도 굉장히 높고요. 갑자기 일반 모델 케이스 무게도 궁금한데, 일반 모델도 약 285g 정도 무게를 보유했죠. 큰맘 먹고 써라 이 말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일단은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홈을 맞게 해주면 되는데 방금 착 하고 포고핀이 붙으면서 결합이 됐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터치패드가 없는 모델이에요. 키감 같은 경우에는 무난무난한데 아무래도 사운드가 있다 보니까 조용한 도서관에서 사용하시다면은 싸대기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길이가 S25 일반 정도? 자로 한번 재보면은 한 14cm 정도 나와 있네요.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들은 정품이기 때문에 뭐 완성도나 내구성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원하는 각도로 고정을 할 수가 없고 이게 한 가지의 각도로만 고정이 가능해서 활용폭은 약간 부족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탭 S11 일반 모델을 리뷰해봤고 조금씩 울트라와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품 케이스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늘 그래왔지만 울트라가 가장 수요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모든 부분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죠. S펜 너프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기 전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